지금 뭐 댓글을 봐도 그런데요. 이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유족분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예, 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거죠. 네. 사랑하는 가족, 특히 자식을 잃었을 고통이 뭐 너무나 큽니다. 이때는 뭐 죄책감에 원망, 분노, 공황이나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변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네. 그 유가족들을 면담한 녹취록을 보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일수록 오히려 유가족들이 말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예, 오히려 이때는 뭐 산 사람이 살아야지, 뭐 자식 때문에 살아야지 이 말을 유가족이 하는 건 괜찮은데 거꾸로 도와주려는 내가 하는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의일지라도. 네네. 그래서 옆에서 같이 지켜주고 네. 들어주고 마음을 함께하고 유가족을 주인공으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 또 구조에 함께 동참했던 구조 인력 등등 이런 분들이 당시에 내가 좀 더 열심히 도와줬으면 한 명이라도 더 살지 않았을까 이런 자책감으로도 괴로워하신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제가 만나본 우리 세월호 사고 때 일반인 중에 의인이라고 불리셨던 분들, 지금도 그때의 내가 살리지 못한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정말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제 아마 그 이번 사고의 제일 큰 특징이 그 현장에 굉장히 많은 목격자와 재난 경험자가 있고 그중에 또 어떤 훌륭한 분들은 이제 살리고자 뭐 CPR도 하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커다란 자책감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고통이 장기화되지 않게 좀 지금부터 챙겨야 되겠고요. 소방과 경찰 분들은 물론 훈련된 인력이기 때문에 훨씬 낫지만 소방관 경찰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지 않겠습니까? 근무 중에. 그래서 결국 이런 직무 스트레스를 또 잘 챙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번 이 참사 초기에 그 현장 사진이 무차별적으로 공유가 되다 보니까 네네.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그걸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지금 언론은 뭐 재난 보도 준칙을 전보다 훨씬 잘 지켜주시는데 이번 사건의 특징이 그 SNS 등을 통해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너무나 끔찍한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벌써 오늘 정신과 진료실에 여러 분 오셨다는 것들을 저희 회원들한테 듣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주변에 이런 것들을 유포하는 친구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기 때 사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뭔가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거리를 두시는 게 아마 나으실 겁니다. 저희도 신경정신의학회나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가 이런 영상의 이제 유포는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성명을 어제 바로 냈었는데 사실 이 시기에 그것 때문에 많이 분들이 고통받으시는데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은 이건 충분히 듣고 나서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정상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때 불안하고 우울하고 때로 분노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순기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불안 때문에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분노 때문에 시스템을 바꿀 에너지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 사실 공감 능력이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아픈 건 대개는 정상 반응이다. 하지만 그중에 또 10%, 20%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또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분들은 이 시기 더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어떤 심리적 충격 이거를 빠르게 또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초반에 어디가 다치고 피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지혈하고 붕대를 감는 것처럼
이때는 진단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심리적 응급 처치라 그래가지고 안전한 환경에서 네. 지지하고 옆에 이제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현장에 있는 유가족, 뭐 현장의 재난 피해자분들 구조 인력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을 수 있지만 네. 이때 많은 국민들도 대리 외상이라 그래서 이게 언론을 통해서 SNS 통해서 접한 이 고통스러운 소식에 우울이나 불안, 불면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정상 반응이지만 지속적이고 삶에 영향을 준다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로 전화하시면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 우리 선생님들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도움을 받을 정도인지를 물어보시고 이분들의 권고에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577-0199, 1577-0199입니다. 자, 이태원 참사 위기 상담 번호고요.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힘드신 분들 직접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도 좋지만 상담 이외에 또 다른 방법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아픔을 느끼는 분은 그만큼 공감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분들이시고 네. 또 이때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또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제 호흡인데요. 이것도 안정화 기법에서 첫 번째로 이제 심호흡, 네. 코를 로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후 하고 뱉으면서 지나가는 이제 바람을 느끼는 네. 방법이 있고요. 또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때 배를 내밀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면서 후 내쉬는 이제 복식 호흡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법이 있겠고요. 네, 또 다른 이제 마음 안정화 기법 중에는 이때 뭐 헬이라 그래가지고 현실 같지 않은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내려놓으면서 착지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발을 딛고 서 있구나 네. 라고 느끼고 또 누군가 주변에 없는데 이렇게 괴롭다면은 자신을 안아주시는 거죠. 토닥토닥 하는 네네, 거군요. 나비 포옹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좋겠죠. 예,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뭐 뉴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지만 예. 네. 좀 시간은 제한하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고요. 네. 이걸 겪은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우리 사고가 그 사고는 절대 없었어야 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 사고 이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해졌고 여러분들의 희생 때문에 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됐다. 이런 사회적 신뢰감과 서로 간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유가족들한테 의미를 찾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가족에게 온 마음으로 또 지지해주는 마음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늦은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